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장마도 올 거고 날씨 많이 더워지네요, 그죠? 네, 일찍 오신 아버님도 계시고 저희가 5시가 지금 좀 지나서 일단 더 오실 어머님들은 뒤에 들으시라 그러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더 힘스쿨에서는 경제라는 컨셉을 가지고 몬테소리와 영어 교육을 크로스 커리큘러로 해서 아마 진행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4월 달에 와서 그동안 이제 캠프 기획이나 아이들 관찰 기록 평가나 선생님들 이제 트레이닝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겪고, 사실은 요번 캠프는 이제 먼저 말씀드리면 9시부터 4시까지 전일 영어 캠프로 진행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몬테소리 교사들은 그 기간 중에 어머님들하고 또 학부모 면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외부 강사들도 섭외를 해서 영어 캠프로 진행하는 걸로 해서 했고요. 이번 여름 캠프의 저희가 융합 교육입니다. 사실은 몬테소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자체가 스팀 교육의 근간이에요. 그런데 이제 영어 교육에 있어서도 이러한 그 융합 교육이 실제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서울에서도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순천에서는 스팀 캠프 형태로 운영했던 기관이 없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머님들한테 더 힘스쿨의 아이 자녀들이 여름방을 좀 더 알차게 보내기 위해서 캠프를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캠프에 대한 운영 안내와 비용 부분 안내 드리도록 할 거고요. 사실 더 힘스쿨이 갖고 있는 키워드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스팀 교육이라든지 자기주도 학습 능력에 대한 배양이라든지 언어 능력뿐만이 아니라 수학적 사고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키워드를 갖고 있는데, 요번에 저희가 캠프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은 요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대한 어떤 독서 솔루션 그리고 사이언스 소셜 스터디를 망라하는 다양한 융합 경험,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아이들이 가질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스팀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융합교육이라는 저 스팀에 대해서 사실 어머님들이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핵심적으로 지금 더 힘스쿨이 추구하는 미래지향적인 스팀 교육의 교수법이나 아니면 거기에 관련된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조금 안내를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996년에 미국에서는 미래 교육의 핵심을 STEM 교육이라고 해서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김영삼 정부 들어서면서 96년도 7년도부터 과학화, 세계화 이런 것들을 막 주장을 하게 됐거든요. 그게 전 세계적인 어떤 무드였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이언스는 우리가 일상생활이에요. 우주예요. 저희가 모든 것들, 예를 들어서 이 의자는 어떤 물질로 만들어졌는지 모든 것이 과학 안에 들어가 있고, 그 과학 안에서 사회과학, 자연과학으로 저희들이 공부도 했고 배워왔었어요. 테크놀로지라는 건 사람이 만들어낸 기술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엔지니어링이라는 것은 Research and Development, 고안되어진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 근간에 수학적 사고력이 있다. 매스를 근간으로 한다. 이게 이제 96년도에 전 세계적인 무드를 타고 사실 MIT 랩이라든지 그다음에 영국의 엔리치라든지 많은 어떤 그러한 수학적 사고력을 기반으로 한 스템 교육이 굉장히 융성을 많이 연구하고 하기 시작했는데, 10년 정도 지나니까 이게 수학적 사고력만 가지고 사이언스를 지향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제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수학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직렬식으로 교육을 시키거든요. 한 10년 정도의 어떤 드릴링을 통해서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융합에 대한 그런 발현들이 나오는데 그 과정이 너무 힘들다. 그래서 2006년도에 야크만이라는 이제 미국의 학자가 STEAM이라고 정의하고 미래 교육을 지향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트라는 게 붙었어요. 흔히 우리가 아트라 그러면 예술,
미술 이런 것들 많이 생각하시죠? 근데 크게 네 가지의 아트라는 게 있고 실제로 아트를 전문적인 용어를 해석해 보면 아주 전문적이고 정선된 기술이란 뜻이에요. 단련된 기술이란 뜻이 아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트, 랭귀지 아트예요. 어머님들 뭐 리터러시나 랭귀지 아트에 대해서 많이 얘기 들었잖아요. 언어를 배우는 기술, 언어의 기술을 랭귀지 아트라고 합니다. 두 번째 아트는 피지컬 아트, 우리가 행위예술. 신체를 움직여서 무용이라든지 뭔가 표현하는. 요즘 스팀 교육에서 미국에서 중고등학생들이 제일 많이 듣는 과목이 뭔지 아세요? 미국은 이미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학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댄스 앤 리터러시라는 거예요. 몸으로써 스토리텔링을 하는 과목이 있어요. 그게 굉장히 융성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리버럴 소셜 아트,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교양, 상식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습득을 해야 되고, 마지막이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파인 아트, 예, 음악이나 미술이나 예술적인 분야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야크맨이 만든 The STEAM Edu.com이라는 웹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기능적인 리터러시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일상생활과 연계된 정보나 지식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깐 얘기를 드려보면 STEAM represents paradigm shift예요. 그러니까 뭔가 단계를 넘어서는 건데, 전통적인 에듀케이셔널 필로소피는 표준화된 시험에 의존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보고 뭔가를 통과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전통적인 교육 철학이었다면, 테스트 스코어, 새로운 아이디어로서의 바뀌는 부분인데, 바뀌는 시프트인데, 러닝 프로세스, 배우는 과정이 결과만큼 똑같이 중요하다 하는 거였고, 여기에서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이라는 교수법이 나왔어요. 그래서 미국은 현재 모든 교과목에 대한 교수법은 PBL,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 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정답을 찾아내는 게 아니라 다양한 아이디어를 시도하고 그 안에서 실수도 하고 또 창의적으로 뭔가 생각도 고안해내고 하는 능력을 배양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뭐에 비해서? 과거에 시험 위주로 공부하는 거에 비해서. 이러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스팀 교육은. 자, 스팀 교육이 어렵지 않아요. 스팀 교육은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과정이 결과만큼 중요하다. 예전에는 그냥 결과만 중요했는데 지금은 과정도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과 기존의 이제 분절형 교육을 비교 차트로 볼 수 있어요. 몇 가지만 읽어보면, 미래 교육은 기존의 입시 시험만을 하는 교육과 차별화되어야 되겠죠. 당연히. 예. 그리고 연계되어져야 돼요. 아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것들이 2학년 때, 3학년 때 점차적으로 확장되고 심화되면서 연계되어져야 되고, 여기서 이제 쭉 하면 창의적 아이디어가 드러나는 교육이 스팀 교육의 관건이고, 보통은 저희가 선생님이 가르치기만 하는 교육은 참여가 제한된, 그래서 모든 아이들이 참여해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환경, 대화 토론식으로 서로의 생각을 다 공유하고 만들 수 있는 환경, 이러한 환경들이 스팀 교육의 핵심이고 프로젝트형 교육이고 문제 해결 과정을 중요시하는 교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은 꼴찌가 없는 교육이에요. 모든 아이들의 의견이 중요한. 그래서 요즘 이제 PBL 수업을 하다 보면 정답을 찾아내는 교육이 아니라 네 생각은 어떤데, 네가 만약에 주인공이면 어떻게 행동할 건데, 아이들이 사고의 생각을 이뤄내서 자기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교육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캠프의 컨셉은 전과정 영어로 진행되는 영어 캠프예요. 그리고 저희가 틀로 만들어진 건 아이들이 사이언스나 테크놀로지 다양한 융합 경험을 다 어우러져서
영어로 경험할 수 있게끔 커리큘럼을 짰고, 지금 재학생 어머님들이시니까, 재학생 어머님들은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으니까 아이들 수준을 파악하고 있어요. 예, 파악하고 있어서 별도의 레벨 테스트나 이런 걸 보지 않아도 돼요. 근데 이번 캠프는 외부생 아이들도 참여가 가능한 캠프고, 외부 친구들이 참여할 경우에는 반드시 영어 능력 평가를 제가 직접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캠프 기간 2주 동안 아이들 그룹을 짤 거예요. 그룹을 짜서 실제적으로 어떤 아이들이 좀 잘하고 어떤 아이들이 못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 저희가 교과목에 대한 배경지식을 배우는 데 있어서 수준이나 난이도는 그 그룹별로 조정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할 거고, 프로젝트 수업으로 진행을 할 거고, 캠프는 보통 이제 기존 같은 경우는 기존 교과목을 계속 배우거나 아니면 방학 중에 뭐 파닉스를 띄거나 그래머를 띄거나 이렇게 심화학습 형태로 했어요. 저는 91년도부터 캠프를 주관을 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사실 아이들한테 좋은 캠프는 재밌고 흥미롭고 아이들이 막 몰입해서 캠프에서 보낼 수 있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야 2학기 때 이제 9월부터 또 좀 빡세게 공부해도 캠프 기간 중에 아이들이 리프레시가 돼야 되게 좋아요. 그러려면 새로 막 학습적으로 배우는 것보다는 자기가 알고 있는, 특히 영어 교육에서는 표현 언어 중심으로 자기가 알고 있는 걸 마음껏 끄집어내서 말과 글로 표현할 수 있는 표현 언어 포커스의 캠프가 아이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자신감도 생기고 리프레시도 되고 재밌게 친구들하고 같이 마음껏 대화 토론하고, 그리고 9월학기 때 또 배우더라도 이제 겨울 캠프 때 다시 한번 또 자기 알고 있는 걸 가지고 마음껏 프레젠테이션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게 캠프의 사실은 큰 목적이에요. 저희가 국내 이런 통합 캠프를 하거나 아니면 해외 캠프를 하더라도 캠프 가서 막 없는 정보를 막 새로 배우기 위해서 가는 것보다는 아이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거를 얼마나 표현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느냐 포커스를 두고 진행하는 게 굉장히 좋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다양한 주제나 다양한 도구를 가지고 아이들이 스팀에 대한 기본을 경험할 수 있게 그렇게 캠프 프로그램을 짜서 운영을 할 예정이고요.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프로그램은 2학기, 제가 2학기 교과 과정 자체가 바뀌진 않아요. 2025년도에는 커리큘럼 좀 바뀔 겁니다. 근데 지금 학기 중간이기 때문에 확 바뀌진 않는데, 부분적으로 아이들한테 필요한 커리큘럼은 반영이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이언스 프로젝트를 한 달에 한 번 정도 한다든지, 기존 교과목의 시간을 줄이고 뭔가 프로젝트 수업을 한다든지 이런 정도로는 바뀔 거고, 그러한 경험들을 여름 캠프 기간 중에 아이들은 사전 경험을 충분히 할 수 있게끔 다양한 경험을 줄 예정입니다. 저희가 이제 우선 주간 스케줄 보시면 9시부터 4시에 귀가하게끔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커리큘럼은 표준 커리큘럼인데 들어가 있는 커리큘럼 내용들은 저희들이 다 운영을 할 겁니다. 근데 표준 커리큘럼이라는 얘기는 저희가 아이들이 얼마나 참여할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을 이제 10명에서 15명 정도로 그룹핑을 할 거예요. 그러면 모비 프로젝트를 금요일 날 오전에 하는 친구도 있지만 어떤 그룹은 수요일 날 오전에 한다든지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수영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수영장에서 막 30명, 40명씩 때려 넣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친구는 금요일 날, 어떤 친구는 월요일 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시간 스케줄은 그룹이 짜여지면 그룹에 따라서 로테이션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내용은 거의 대부분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여름방학이 시작되고 어머님들이 일단은 캠프 등록을 여름방학 전에는 다 해주셔야 돼요. 저희가 여름방학 중에 사실 선생님들하고 저는 또 캠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아이들 수만큼 수준에 맞는 리소스나 교재나 선생님들 다 하고 교사교육 트레이닝까지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해주시면 아이들이 이 등교하는 첫날, 캠프 첫날 어머님들한테 핸드아웃 자료로 그 반 아이들의 액츄얼 스케줄, 또 아이들이 필요한 준비물 이런 것들이 나갈 거고, 아마 사전 하루 이틀 전에는 밴드 통해서 아이들 구성 명단이라든지 그 반에 필요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안내가 나갈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한번 보세요. 첫 시간이 표현 언어 중심이에요. 예, 스피킹, 프레젠테이션과 라이팅을 디벨롭 시키는 시간이에요. 두 번째 시간이 프로젝트 형태의 교재를 가지고 사이언스나 소셜 스터디 프로젝트를 하는 시간이고, 세 번째는 랭귀지 아트 시간이라서 주로 리딩 컴프레hension을 포커스로 두고 아이들 수준에 맞는 독서 교육을 할 거예요. 책 읽기 교육. 그리고 먹고 오후에는 점심 먹자마자 주로 이제 활동 중심으로 짐이나 피트니스나 이런 활동들을 할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시간에는 보캐블러리 러닝 포커스예요. 근데 이번 캠프 기간 때는 아이들 스펠링 비 컨테스트나 골든벨 컨테스트를 준비하는 과정으로 아이들이 가급적 많은 보캐블러리를 재미있게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거고요. 그리고 한 시간은 드라마 교육을 할 겁니다. 네, 드라마 교육을 할 거고, 여기에 대한 이제 마지막 오후 간식을 먹고 한 타임은 선생님하고 그날을 배웠던 내용을 다 리뷰하고 레인포스트 해주고 집에 보낼 거예요. 숙제는 있어요. 우리가 스피치에 관련된 거나 드라마에 관련된 거는 간단한 숙제는 매일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의 숙제고요. 대부분의 교과 과정에서 배웠던 건 그날 습득할 수 있게 도와주고 집에 귀가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이제 스피치하고 프레젠테이션, 스크립트 라이팅을 병행할 수 있는, 이건 이제 제가 개발한 리소스이기 때문에 아마 출력 준비해서 나갈 예정인데, 이렇습니다. 아이들 수준에 따라서 스크립트가 있고 그 스크립트에 관련된 활동을 통해서 한 문장 한 문장 한 문장을 아이들이 외워요. 습득을 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REP 형태로 해서 저 스크립트의 내용을 전체로 외우게 되면 숙제가 뭐냐면 한두 단어 정도만 아이가 자기만의 쇼앤텔 준비를 해오는 게 숙제입니다. 예, 단어 한두 개 정도만. 약간 고레벨이나 고학년 아이들은 좀 확장이 돼요. 예, 스크립트나 아이들이 써야 될 내용들도 꽤 많아지죠. 이 활동을 통해서 친구들과 함께 서로 상의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자기가 생각에 담은 스토리나 스크립트를 가지고 자기가 변형시켜서 크리에이티브 라이팅으로 발현하는 중요한 연습을 시키는 그런 활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헤세드라고 예전에 제가 반비 교육센터라는 이제 몬테소리 영어 유치원이에요. 거기에서 활동을 할 때 저희 교수부장, 제 밑에 있던 교수부장이 이제 퇴사를 하고 그때 반비에서 운영했던 티메릭 프로젝트라는, 저희는 이제 프로젝트 수업을 계속 했었거든요. 그게 너무 좋아서 그거를 사업적으로 좀 표준화시켰어요. 옛날에는 원어민 선생님들 데리고 동대문 시장이나 남대문 시장 가서 애들하고 할 수 있는 아트 프로젝트 그런 뭐 폼이라 이런 것들을 다 구입을 해가지고 우선 폰을 만들고 준비를 했었거든요. 그 수업 준비하는 과정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근데 그거를 표준화시켜서 한 13년 전부터 영어 교육에서 프로젝트를 수업을 할 수 있는 저기 이제 키트가 있어요. 나중에 활동해 보시면 되는데, 그 프로그램이 지금 현재로서는 프로젝트 교재로서는 제일 잘 만들어진 교재가 헤세드 프로젝트 교재입니다. 아이들이 이제 경험할 수 있는 사이언스라든지 지리학이라든지 또는 뭐 소셜 스터디, 우리가 고학년 아이들은 소셜 스터디를 한번 해볼 예정이에요. 예를 들어서 법이나 경제나 건축이나 뭐 외교 이런 것들을 배우는데, 법을 배우면 판사, 검사, 변호사의 롤에 대한 이해를 하고 모의 법정까지 프로젝트 형태로 진행하는 게 이제 인문학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관련돼서 저희가 이제 스케치북 형태로 아이들 교재가 있는데 1시간은 배우고요. 그래서 아까 스케줄 자세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금요일에는 주로 활동 체험을 하고 월, 화, 수, 목 헤세드 프로젝트에 들어가 있잖아요. 저 교재 하나가 8회차 교재입니다. 예, 8회차 교재라서 1시간은 배우고 1시간은 그거에 대한 활동을 하고, 활동하는 도중에 선생님이 전날 배웠던 거를 계속 질문하고 대답하면서 리마인딩 시켜주는 형태의 교재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다양한 주제와 또 실제 우리나라 공교육 과정에서 초등교육 과정과 연계된 프로젝트 활동들을 이제 교재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리딩의 첫 단계, 예를 들어서 이제 막 리딩이 시작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제가 북클럽 운영을 할 건데 저희 교재가 있겠지만 아주 간단한 한 줄짜리, 두 줄짜리 스토리북이에요. 그런데 올 여름 캠프 때부터 저희가 운영하고자 하는 게 오프라인 책과 온라인, 저희가 이제 리터러시 프로라는 온라인 프로그램을 저희 도입해서 운영을 할 건데 그 안에 스칼라스틱에 10만 권 넘는 책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오프라인도 읽어보고 온라인으로 또 읽어보고 거기에 관련된 북퀴즈도 풀어보고 그러면서 책을 여러 번 읽는 경험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북클럽 수업입니다. 조금 난이도가 있는 친구들은 저희 교재 샘플이 있어요. 리딩 퓨처라는 리딩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건데 리딩 퓨처는 우리나라에 들어온 건 2019년 말, 2020년 초반이고 미국에서 출시된 것도 그때예요. 그때인데 기존의 미국 초등 교과 과정이 굉장히 헤비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스토리를 다양한 각도로 수업을 하니까 보통 10차시, 12차시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됐는데 그걸 좀 슬림화시킨 교재예요. 근데 특징 하나가 뭐냐면 전 스토리가 거기에 있는 메인 스크립트는 다 넌픽션이에요. 네. 넌픽션은 사실에 근거한 그러한 스토리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고학년이 되면 될수록 아이들 같은 경우는 배경 지식을 쌓는데 어릴 때는 펀 위주의 픽션을 많이 접하는 게 좋지만 고학년이 되면 될수록 넌픽션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게 좋겠죠. 그리고 저 교재는 프로젝트 형태로 미국의 아주 훌륭한 저자들이 다 인위적으로 글을 썼는데 미래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스토리들이에요. 그래서 리딩 퓨처는 교재를 이제 접하다 보면 뭐 하이퍼루프라든지 아주 초고속 열차 있죠. 예. 그 다음에 뭐 그 가상현실, 버추얼 리얼리티를 VR이라든지 AR이라든지 AI라든지 빅데이터라든지 저기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 워렌 버핏이나 현존하는 일론 머스크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일대기도 다루고 있는 교과서예요. 이중언어 독서에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캠프 기간 중에 아이들 수준별로 한두 권의 쌍둥이 책 아시죠, 어머님? 이중언어 독서를 시킬 거예요. 사실은 글법이 좀 많으면 우리나라에서는 이중언어 독서를 하게 되면 훨씬 더 아이기가 높아집니다. 실제적으로 아이들이 한글로 모국어로서도 스토리를 읽어보고 영어로 스토리를 읽어보고 그리고 영어로 저희가 프로젝트 활동을 할 수 있는 교환들을 다 마련했어요.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원서 읽기인데 우리가 원서 읽기만 하게 되면 영어로만 공부를 하다 보면 사실은 아이들이 이해도나 스토리에 대한 그런 사고력이 강화되기가 좀 힘든 부분도 많이 있어서 짧은 캠프 기간 중에 우리가 이중언어 독서에 대한 교환을 가지고 각 그룹별로 수준에 맞게끔 한두 권의 책들을 읽힐 생각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프로젝트 결과물이나 아니면 워크शी트 같은 것들을 어머님들이 나중에 받아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책을 이중언어로 읽고 저기 보면 쌍둥이 책 저희가 디스플레이 해놨습니다. 미리 이제 교장 선생님이랑 교감 선생님이 다 우리나라에 있는 번안 도서들 있죠. 영어 원서가 있으면서 한글로도 그리고 대부분 쌍둥이 책들은 명작들이 많아요. 번안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책들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중고등학교까지 진행하면서 사실은 아이들이 영어로만 이해하는 것보다 우리나라는요 영어가 모국어인 학교는 아니에요. 모국어인 나라는 아니에요. ESL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ESL 기술 중에 사실은 영화를 보고 이해하고 영어 프로젝트를 한다든지 아니면 한글 책과 영어 책을 병행해서 읽고 좀 더 스트레이트한 이해력이 높은 상태에서 표현 언어로서 진행을 시킨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되게 아이들한테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온라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일단 아이들의 관심 있는 영역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을 체크를 하고 거기에 관련된 책을 골라서
이 책 고르고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리프로에 대해서 안내를 좀 드릴게요. 필터링 기술이 잘 돼 있어서 아이의 렉살 지수, 이해력 지수 또는 아이가 좋아하는 영역의 도서 또는 아이의 학년 이런 것들을 필터링이 집어넣으면 자기한테 맞는 책들만 온라인 사이트에 딱 모이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다른 프로그램들은 저작권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붓키즈 솔루션만 갖고 있는데 이 리프로는 스칼라스틱이라는 스토리 왕국에서 만들어진 솔루션이라 국내에선 유일하게 렉사일 지수를 할 수 있는 평가 도구도 있지만 실제로 온라인 사이트 안에 책이 수십만 권이 들어가 있어요. 스칼라스틱의 모든 저서들이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이렇게 붓키즈를 풀고 할 건데 2학기 되면 아이들은 이제 개별적으로 원하시는 분들만 해당해서 저걸 구매해서 쓰실 수 있게끔 해드릴 건데 방학 중에는 친구들하고 같이 문제 푸는 연습을 할 거예요. 친구들하고 온라인으로 책을 읽고 바로 붓키즈를 풀어보면서 어떤 아이는 1번, 어떤 아이는 3번 일 겁니다. 선생님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룹 렉사일 지수나 이런 것들도 평가를 하는 계기를 해볼 거고 실제로 친구들하고 같이 문제 푸는 연습이 되면 혼자서 할 때도 훨씬 더 좀 잘 할 수 있게끔 지도를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2번의 모의 프로젝트를 할 건데 모의 프로젝트는 그냥 영화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영화 보고 시간 때우는 게 아니에요. 저희들이 이제 사전 활동이라는 거 어떻게 하냐면 영화를 선정을 하면 아이들한테 사전에 그 영화에 대한 트레일러, 예고편이나 아니면 그 영화에 대한 것들을 본 아이들도 있고 안 본 아이들도 있겠죠. 사전에 저희들이 캐릭터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먼저 시킵니다. 그리고 영화를 발췌해서 봅니다. 그러고 나서 사업 프로젝트까지 연계가 돼요. 자, 우리가 어머님하고 같이 이제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 요즘은 넷플릭스나 이런 집에서 이제 영화를 많이 보잖아요. 대부분 영화를 볼 때 아이들은 안 들어요. 그림만 본다든지 전체 스토리를 그냥 맥락적으로만 이해하는데 실제로 영화라는 하나의 도구는 종합 예술이고 그 영화를 보기 전부터 그 영화에 대해서 민감한 캐릭터에 대한 이해라든지 스토리 씬업에 대한 이해들을 하고 난 다음에 친구들하고 선생님하고 같이 영화를 보고 그 영화에 관련된 이야기 나누기나 글쓰기를 통해서 아이들이 표현까지 해보면 영화라는 하나의 스토리는 굉장히 소중하면서도 좋은 아이들한테 경험 지식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프로젝트 활동을 할 때 뭐 주만지 같은 경우는 사전에 각 캐릭터가 이제 바뀌어요. 그 주만지 게임에 들어가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그리고 나서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아이들하고 실제로 주만지 게임이라는 보드 게임도 만들어 보고 실제로 저걸 가지고 아이들이 게임도 합니다. 그런 형태로 해서 진행을 합니다. 뭐 그림 그리기로 코코를 보고 표현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리고 여름 캠프는 어쨌든 더운 여름에 아이들이 와서 즐겁게 보내려면 신체 활동에 대한 놀이는 반드시 해야 되죠. 그래서 저희가 다양한 게임이나 아니면 다양한 피트니스를 위한 프로그램들을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일주일에 한 번은 아이들이 우리는 수영장이 있잖아요. 마음껏 수영을 즐기면서 프로젝트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거는 저희가 이제 드라마 기술이에요. 드라마 기술. 사실은 드라마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그랬을 때 이게 리딩처럼 그냥 스토리 읽고 하는 수업이 아니에요. 실제 아이들은 롤플레잉을 해보고 상대방에 대한 이해나 그 캐릭터에 대한 이해를 하는 과정을 통해서 아이의 대인관계 기술이나 그런 것들은 굉장히 커질 수 있습니다. 다음 주 아마 10일 날 저희 참여 수업 때 다중지능 세미나가 지금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을 거예요. 지금 이미 이제 뭐 광양이나 수지에서는 다 진행을 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어떤 강점을 갖고 태어났고 또 무엇을 보완해 줘야 되는지를 교사나 부모님이 알고 계시면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흔히 얘기하는 상대방의 이해도를 높이는 방법이 대인관계 기술을 높이는 방법이 가장 핵심적으로 좋은 게 드라마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라마에 대한 부분들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드라마 기술은 저 스톰 철학에 의해서 운영이 되면 가장 효과적으로 아이들한테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스토리텔링, 전체 스토리를 이해하는 과정을 선생님하고 같이 읽기 전에 스크립트 리딩 하기 전에 전체 스토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기를 먼저 해요. 그러고 나서 Theater in English는 캐릭터별로 이렇게 스크립트가 돼 있죠. 보통 드라마 교재가.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리딩을 합니다. 세 번째, 오픈 플레이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픈 플레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Theater in English 한번 쭉 읽으니까 거기에 캐릭터가 7명이 있었어요. 뭐 동물이랑 뭐 사람이랑 다 해서 7명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제일 글밥이 많은 캐릭터가 한 명 있죠. 예, 이게 주인공이겠죠. 예, 그 주인공 하나만 우리 친구들 15명이 같이 읽는 거예요. 나머지 6가지 캐릭터는 선생님이 읽으면서 스크립트를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읽잖아요. 그러면 친구들이 보팅을 해서 누가 주인공이 될지를 선정해줘요. 제일 잘 읽거나 자기가 좋아하거나 좀 이렇게 플루언트한 아이한테 친구들이 네가 주인공 해서 선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7캐릭터 중에서 주인공 1명 뽑았어요. 그러면 그 뽑힌 친구는 주인공만 읽어요. 그리고 나머지 친구들은 부주인공을 전체 아이들이 다 같이 읽어요. 그리고 5캐릭터는 선생님이 또 읽어요. 그렇게 해서 캐릭터가 7명이면 7번은 읽어야 배역이 다 결정이 되겠죠. 이 배역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아이는 자기가 맡은 역할과 상대방이 맡을 역할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요. 실제로 이순재 씨가 얘기했어요. 우리가 배우들이 이제 글밥이 많으면 드라마 같은 걸 할 때 상대방의 스크립트까지 다 외워야 진정한 배우가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상황별로 상대편을 이해 못하고 자기 것만 외운 사람들은 좋은 배우가 못 된다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연구 활동에서 중요한 건 내가 맡을 캐릭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캐릭터하고의 상호작용이나 이러한 연관성을 아이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그리고 나서 롤플레잉을 하는 거예요. 각자가 맡아진 캐릭터들이 다 마련되면 그걸 가지고 각자가 다 하고 또 자기 캐릭터에 맞는 가면도 만들고 또 무대 세팅도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간단한 단막극으로 끝날 생각입니다. 이게 드라마 기술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유 직장에서 바로 오셨군요. 감사합니다. 제가 어제 그 남이섬에서 그 전국에 있는 기관장들이 그 모이는 거기 이제 저희 학교의 법을 소개하는 을 가졌습니다. 가졌을 때 정말 제가 그 짧은 시간 안에 얼마나 많이 소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모인 많은 그 학교장 그리고 원장들이 네 정말로 그렇게 교육하냐고 물었습니다. 저희한테 정말로 그런 교육이 이 땅에서도 가능하냐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수지 캠퍼스는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기관장들이 많은 견학을 하고 있고 그런 현장을 만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도 우리 선생님들이 좀 멀리 떨어져 있지요. 네,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도 굉장히 많은 학교의 또 관계자들이 견학을 옵니다. 그랬을 때 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수지에다가 순천에 3분의 2도 풀지 않았다고. 사실 그렇습니다. 거긴 6학년도 없고 3분의 2를 풀지 않아도 이렇게 정말 놀라운 그들의 그 실제적으로 저희들의 상급 학교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희보다 뭐 앞서 있는 정말 아주 내노라 하는 유명한 그런 대안학교나 사립학교에 또 정말 저희들보다 훨씬 더 많은 역사를 가진 학교에서도 진짜로 그런 교육을 하느냐고 이렇게 묻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네,
소개를 다 할 수 없어서 그러기 때문에 현장에 오셔서 배우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부모님들이 아무리 고민하고 지금 우리는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잘 되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부모님들이 아무리 갈등하셔도 세상은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완전히 바뀝니다. 지금도 바뀌어 있고요. 그랬을 때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대에 필요한 역량은 더힘스쿨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기에 놓여서 그리고 또 이렇게 준비되어진 캠프를 통해서 네, 이런 과정을 경험하는 것은 제가 이 캠프 내용을 가지고 네, 수도권에 물어봤습니다. 200만 원이 다 넘습니다. 네, 그것도 몇 년 전의 금액으로 그 캠프를 하셨던 그 분이 이 캠프를 그대로 우리 안에서 훨씬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진행을 저희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서는 네, 그렇게 아시고 네, 이번 캠프에 우리 아이들 다 이 혜택을 누렸으면 하고요. 지난번처럼 저희가 50%의 할인을 해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해서는 교재비가 그만큼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네, 그렇게 하고 대신에 주변에 아이들이 오면 좀 그 부분이 좀 세이브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 또한 그렇게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부모님들 이번 캠프 놓치지 마시고요. 또 우리가 네, 더힘스쿨이 준비하는 이 교육 과정 안에 우리 아이들이 놓이게 되므로 네, 언제나 이렇게 성장하고 발전하는 더힘스쿨을 만나시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지금 이제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부모님들 아마 이 그 신청 기간이 7월 19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놓치면 또 저희가 정해진 인원이 있기 때문에 놓치지 않도록 그래서 하려고 했는데 이래서 불편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6시에 또 다 같이 또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오신 부모님들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기도회를 진행할까 합니다. 아무튼 여러모로 감사를 드리고요. 네, 여러분들의 자녀가 얼마나 축복된 자리에서 얼마나 지금 앞서가는 교육을 받고 있는지 네, 아무튼 여러분이 대단하십니다. 네, 감사드리고 축복합니다. 네, 신청서는 밴드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비 오는 길 안전하게 돌아가세요.